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전자책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모일주입니다. 오늘 제가 컨디션이 좀 그런데 그래도 기운 내서 달려보겠습니다. 엄청 씩씩하게 얘기하네. 자, 181페이지고요. 이모일주 사주 성향 오추마라고 하는데요. TMI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추마라는 것은 항우라고 있어요. 중국 서사에 자주 나오는 용맹한 장수였고 또 수나라 군주였던 힘 좋은 무인이었죠. 제가 보기엔 좀 무모하고 잔인한 면도 없잖아 있는데 외모도 좀 그래 보이잖아요. 자, 어쨌든 용장이었어요. 이 항우가 타고 다닌 말이었어요. 한자로 보면 오추마, 거물오에 이 추는 이 검은 말의 이름으로 전해지고요. 그래서 항우의 말을 오추마라고 하죠. 대단히 야생마였어요. 이 오추마의 등에 아무나 못 타죠. 그런데 누가 탔냐? 항우만 탄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추마가 항우를 위해서 충성스러움이 아주 대단했다고 해요. 바로 이모일주를 오추마에 비교를 하는데요. 이 말이라는 자체가 누구를 태우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오추마가 항우만 태웠듯이 이모일주도 아무나 안 태우는 거죠. 나의 죽음만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일주가 배우작감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종사가 되니까요. 여기 부자가 일부 종사할 때 지압이 부지만 안에 부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간 사이가 좋은 거죠. 그렇다고 이모가 이혼 안 하냐 하죠. 바람 안 피냐 피죠. 야생마라니까. 자유 기질이 대단해요. 오화를 깔고 있으면 기본 정력가요. 이성을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임수일간이잖아요. 여러분 바람도요. 누가 들키냐. 목화의 일간이 잘 들키는 거예요. 누가 안 들켜? 금수일간은 잘 안 들키죠. 식상을 깔고 있는 금수 말고는 흥신소 붙이지 않고는 사실 잘 몰라요. 특히 임수는 큰 물이잖아요. 포커페이스 잘하는 거죠. 그 안에 온갖 수산자원을 다 품고 있지만 그 속을 어떻게 알아? 심지어 이모는 재성이잖아요. 재성을 깔고 있으면 눈치가 빠르고요. 재성도 정제잖아요. 현실적이에요. 막 무모하게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점에서 개사일주도 비슷하겠죠. 같은 물 일간의 정제니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눈치 빠르게 포커페이스 하면서 내 등에 탄 사람한테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내는 모른다. 그게 골자죠. 이론으로는 한 사람밖에 모른다 하지만 그건 진짜 모를 일이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전공만 찌를 뿐. 콕콕. 자, 그리고요, 좀 더 보자면, 이모는 청가는 물이고 오하는 불이잖아요. 겉에서는 차분하고 점잖고 진중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불을 깔고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지만 정열적이고 아이디어가 많고 맹렬하죠. 그런데 왜 젠틀해 보이냐? 말씀드렸듯 정제를 깔고 있으니까 현실적이고 무모하지 않은 거죠. 감정적으로 오악하지 않는 거예요.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물이 불을 자작자작 조율하는 형상이에요. 수화의 균형이 잘 들어오는 거죠. 물과 불의 이 만남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좀 감정적인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물, 불인데 물이 위에 있으니까 조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간이 약하다. 그렇다면 물이 부족하니까 이 맹렬한 불의 기운을 조율을 잘 못하겠죠. 그러면 이 자유로운 영혼이 정열이 그대로 드러나기가 쉬운 거예요. 왜 이모일주를 탕화라고 하겠어요? 욱성질이 있다니까요. 지장간 볼게요. 장간의 병기정이죠. 그런데 이런. 최종이라고 이미 파일을 다 보냈는데 순서가 틀렸네요. 편제, 정관, 정제 순이죠. 이거는 자체적으로 수정을 좀 해주세요. 자, 지장간의 구조가 말하자면 재성과 관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12운성 포태도 어때요? 와, 제왕, 걸록이죠. 너무 좋구나. 일단 지장간의 좌법 포태가 글자가 예뻐야 돼요. 금수저, 흑수저 뭐 그러잖아요. 지장간의 포태가 이쁘면 타고나길 잘 타고난 거예요. 심지어 이모는 편제도 있고 정제도 있고 또 제왕 걸록이고 관성은 정관이고 걸록이고 와, 말 다 있죠.
그런데 다 주지 않죠. 일주 12운성 볼게요. 태라는 거예요. 태는 십성으로 보면 제살과 맥이 같고요. 일주가 태로 앉으면 사람이 좀 소극적으로 보여요. 이모는 오추마인데 왜 소극적일까? 소속이 됐을 때 더 그렇죠. 말하자면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소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보는 거죠. 뭐가 나한테 유리할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이모를 두고 좀 이기적으로도 보는 거죠. 중립적인 입장을 잘 고수하거든요. 지장간을 돌아가서 다시 보면요. 이모일주는 일간 임수가 지장간 정화와 안명합을 이루죠. 정임합, 식상을 표출하는 목기운을 만드니까요. 이모일주가 다정다감해요. 안명합의 기운이라서 더 그렇죠. 그러나 다 내주는 다정함이 아니에요. 누가 나 이거 사줘 그러면 웃으면서 다정하게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모일주를 전에 설명할 때 이모 고모할 때 이모라고 했어요. 진짜 이모, 엄마의 자매 그렇게 연상하셔서 외우셔도 돼요. 우리의 이모는 우리에겐 너무 다정하잖아요. 고모와 좀 결이 다르게 친근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모는 이모인지라 엄마가 아니잖아요. 엄마는 나를 막 패면서도 자기 걸 다 내줘. 그런데 이모는 다정하고 좋은데 널 왜 다 주니? 니네 엄마 있는데 그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일주에게 전적인 희생 봉사는 강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설령 이모일주가 나의 엄마라도 그런 거예요. 공방 볼게요. 신유죠. 신유는 인성이에요. 인성에 구멍이 난 거예요. 이모일주가 공부로 풀리기에는 좀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이모에도 공부로 대학자가 된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모일주는 이론적으로 보면 진득하게 공부로 금자탑을 쌓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여지는 게 중요하고 공부 지구력은 좀 약하고 그래서 공부를 해도 보여주기식이 될 수가 있죠. 뭐 학벌이 중요하다라든지 다재다능해서 그런 점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 이모일주다 그러면 너무 공부 또는 내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재성관성이 정제정관이고 제왕걸록인데 뭐 말 다 했죠.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연예인 걱정도 할 필요 없고 이모 자식의 걱정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뭘 먹고 살라고요? 직업성 보면요. 오하니까 사람 상대가 괜찮죠. 그리고 연결자 업상 좋고요. 정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돈 괜찮고 유통 괜찮고 또 이 임수 일간이니까 큰 물 또 무역 괜찮죠. 금융, 유통, 숙박, 관광, 또 자영업, 서비스업, 중개, 무역. 그런데 신강하다. 내 사업자 괜찮고요. 신약하다 그러면 좀 누구 밑에서 항우의 충복이 되는 것도 괜찮죠. 오추마라고 역사책에도 나오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십성 보도록 할게요. 이모일주 오각형 이미지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이니까 빨간 동그라미 수기운에 두고 시계 방향으로 수, 목, 화, 토, 금으로 배열을 하고요. 또 이모일주 임수, 오화, 비겁, 재성에 두고요. 그리고 지장간, 재성, 관성, 병기정 두고 좌법은 제왕, 걸록에 두고요. 지장간에 없는 오행 먼저 비겁 임수는 이미 했고 개수는 절이 되고요. 그리고 식상 목기운이고 간목사 을목장생 인성은 금기운이고 신금병 경금 목욕입니다. 재성부터 보도록 할게요. 재성 병정 제왕걸록이고요. 제왕걸록좌 태궁이에요. 제왕도 대단하고 걸록도 대단한데 제왕걸록이 같이 재성에 옹기종기 있는 거죠. 재물복 좋죠. 태로 귀결돼도 좋은 거예요. 태가 함부로 막 지르지 않아요. 조심성, 의심이 많죠. 아무리 편재가 껴있어도 정재가 편재를 눌러요. 그래서 재물복 좋습니다. 다만 좋은 재물복을 지키려면 신강한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 그렇지 않다면 직장을 다니신다든지 안정적인 현실 운영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남령에게 부인인데 부인, 처덕이 좋죠. 부인이 제왕걸록이니까 사회활동도 하고 또 자기 기운은 좀 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호불호가 있어요. 집에서 살림하면서 좋으시니 순종적인 여자가 좋은 분도 있고 자기 주장 확실한 분이 좋은 분도 있고 그래서 제왕걸록의 싫고 좋고는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여튼 남녀 입장에서는 확실히 덕을 본다. 그런데
태로 귀결된다라는 것은 다정하긴 한데 뜨뜻미지근하고 좀 이해타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있으니 있구나 없으니 없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편제가 같이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편제가 또 들어오거나 또는 사주원국에 재성이 흩어져 있거나 그러면 남녀 입장에서 이성적인 어떤 기류가 좀 있을 수가 있죠. 남녀 모두 아버지인데 아버지에게 받을 게 있어요. 운이 좋죠. 태가 막 나서는 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태로 오면 치맛바람 아니죠. 바짓바람 일으키는 앞바라기보다는 그래 해봐. 얼마? 아 그래? 알았어. 금고에서 가져가. 아니야. 금고는 비번을 가르쳐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꺼내줄게. 이런 아빠예요. 그래도 뭐 그게 어디예요. 감사합니다. 절 한번 하고 뽀뽀 한번 하고 냉큼 받아와야죠. 자, 여명에게 시모이고요. 받을 게 있는 시댁인 거예요. 그런데 좀 오라가라가 될 수 있죠. 그래도 멋이 중헌디 받을 게 있으면 참아야죠. 암요. 그리고 이모가 또 현실적이라서 또 이럴 때 욱해도 포커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와, 멋진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정관 기토 볼게요. 걸록이고요. 걸록좌 태궁이에요. 여명에게 남편이고요. 왜 이모일주가 부부 금술이 좋다고 하겠어요. 정관 정제가 다 있는 거예요. 있다고 좋은 건 다 아니지만 걸록이잖아요. 태가 베이스로 깔려 있고요. 뜨뜻미지근해서 그렇지 위인들이 또 다 점잖죠. 반듯한 성실한 남자를 만날 여지가 높다. 그리고 재생관이잖아요. 재성의 정편제, 걸록 제왕이 모두 정관에 몰빵하는 구조다. 그러니 얼마나 내조의 여왕이겠어요. 남명에게 자식이죠. 자식도 좋은 자식. 자식운이 좋구나. 그런데 태로 온다는 것은 타고나긴 괜찮은데 아주 자식 덕을 본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자식 운과 자식 덕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식의 운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고 자식 덕은 자식으로 인해 내가 덕 보는 거죠. 뭐 그래도 현타는 없죠. 요즘 세상에 자식 덕 보려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어요. 보편적인 가치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또 남녀 모두 직장인데 직장은 또 걸록이에요. 좋은 직장을 두죠. 그런데 화기운이 일단 불을 지르는 뜨거운 기토인데 사주원국이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금기운이나 수기운이 약한 구조다 한다면 직장에서의 생활이 그리 녹록지 않은 거예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신약해도 안정적으로 사시면 되죠. 사업한다, 장사한다 그런 거 말고요. 그래서 이모일주가 가업을 물려받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내가 사장인데 알고 보니까 오추마처럼 항우라는 이 상왕이 있는 거죠. 지장간에 없는 오행 보겠습니다. 먼저 비겁부터 볼게요. 임수는 이모가 태니까 그 자체고요. 개수는 절이 되죠. 절종 태궁이라고 하고요. 형제운은 그리 좋지 않죠. 각자 도생이라고 해요. 형제끼리 동업하고 동거래하고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불리해요. 그냥 도와주면 모를까 동업하고 그러지 마세요. 친구 동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나의 에너지는 어때요? 절종 태궁이니까 욱이 있지만 태라는 수동성으로 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소극성으로 한번 덮는 거죠. 그러니 더더욱 속을 알 수 없는 영역이 이모일주예요. 좀 지켜보는 처음에는 좀 지켜보는 타입이죠. 자, 인성할게요. 신금, 병, 경금, 목욕이고요. 병, 목욕종, 태궁이에요. 공망까지 든 병, 목욕은 그래서 공부가 자꾸 구멍이 나는 거예요. 돈과 관련한 공부는 뭐 그래도 좀 진득한 편이고요. 여튼 이모가 돈에 해탈한 학자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모친, 남녀 모두 엄마는 어떨까요? 병, 목욕인데 엄마가 바쁘구나. 개성이 강하시구나. 아닌데요. 저희 엄마는 전업주부예요. 전업주부라도 이모 엄마는 화투라도 친목으로 치시고 또 친목으로 여행 다니시고 여튼 한국적인 뭐 집에서 지극정성 남편 받들고 자식 받들고 이런 분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남편이 세니까 밖에 나가야죠. 나가서 길을 펴야 되고 숨이라도 좀 쉬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식상 볼게요. 식상은 간목사, 을목 장생이에요. 을목이 있다면 유리하겠죠. 장생이니까요. 간목은 식신이긴 해도 좀 유리하진 않아요. 여명의 자식은 간목, 그냥 좀 평범한 자식이겠구나. 또는 병약할 수도 있고요.
여명의 출산을 관점으로 좀 번외로 말씀을 드리자면 식상의 절태, 사병 뭐 이렇게 들어오면 원정 출산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사주원국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만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아이를 출산하셔야 돼요. 이것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산모한테 불리해서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일복 표현력으로 보면 장생도 후원성의 글자고 사도 좀 한풀 꺾인 생각의 영역인데 태로 또 베이스를 깔고 있으니까 수동성이 아무래도 내포가 된 거예요. 간목은 힘을 못 쓰고 주저가 있고 을목은 장생이지만 정관을 깨고 아무래도 직업의 변동 변화가 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있어서 정관은 안정적인 직업인데 꾸준히 할 수 있는 직군을 처음부터 선택하셔야 되고요. 심리적으로도 내 마음 나도 모르겠고 그냥 하기 싫어 뭐 이렇게 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 중심이 확고해야 되고요. 자, 책에 있는 십성 짚고 가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1, 2, 3, 4, 5번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의 순이고 임수일간이니까 수목화 토금이 되겠죠. 그리고 지장간, 재성, 관성이고요. 재관의 구조는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분들이에요. 재물적인 결과와 그리고 명예를 같이 추구하고 싶은 거죠. 실속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비겁부터 볼게요. 절태예요. 형제운 약하다. 동료 친구도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자면 하는 거죠. 좀 수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가자면 가고 먼저 약속 잡는 그런 분들은 이모가 아니에요. 자, 2번 식상 장생사고요. 을목이 장생이라서 좋기는 한데 상관 경관이라서 직업에 이직 잦을 수가 있고요. 또 간목 사는 여명 입장에서는 산액이라고도 하고요. 난산 난임 나올 때 고생하신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3번 재성 걸록 제왕이고요. 현실적이고 이해 타산적인 면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비칠 수도 있고요. 여튼 제복이 좋고요. 남명은 처독도 좋고 여명도 받을 게 있는 시댁과 인연할 여지가 높죠. 다만 괄호 열고 복양, 괄호 닫고 복양 부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받을 게 있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고요. 4번 역시 화토동법 관성 걸록 제왕이고요. 여명도 남편복 있고 남명도 자식복이 있죠. 그런데 재성도 관성도 겉으로는 좋은데 태로 귀결된다라는 것은 약간 쇼윈도가 될 수가 있어요. 관계가 아주 찐득한 건 아닌 거죠. 태로 오면 우리의 주머니가 아니라 각자의 주머니로 좀 빠질 수가 있죠. 5번 인성, 목욕병이고요. 공망이고 인성이 목욕병이고 똑똑하죠. 아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찌르고 다녀서요. 약간 목적성 없는 성적을 위한 공부는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죠. 모치는 목욕병이니까 개성이 강하시고 바쁘시고 또 공망이라서 모친 덕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요. 자, 12운성 12진살 하겠습니다. 우하니까 인호술 삼합의 구조로 풀어내고요. 이 구조는 12신살 영상 찾아보시면 친절히 나오고요. 말이 빠르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말이 많이 빠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성격이 급하다기보다 그게 급한 건가? 공부가 리듬감이 중요하고 집중도에 있어서는 리듬이 좀 빠른 게 좋아서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듣기에도 좀 해도 좀 빠르더라고요. 좀 늦춰서 자체적으로 들으시고요.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까만 글자는 12신살이고요. 때, 시기, 방향을 나타내고 보라색 글자는 12운성이고요. 상태, 상황을 나타내죠. 임수일간의 합은 정화, 일간의 충은 병화고요. 재물적인 호불호가 그래서 다소 있겠죠. 자, 파란 스파크는 일지와 지지의 충돌이고요. 빨간 동그라미는 12신살, 12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조심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파란 동그라미 사주 원국에 따라서 신강 신약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는 글자들이고요. 먼저 파란 스파크부터 보면요. 오화, 오자영, 묘목, 오묘파, 신금, 우신, 의마심원, 또 진토, 탕화, 자수, 자오충, 축토, 추고, 원진, 기문이고요. 빨간 동그라미는 뭐가 있냐? 진토, 유금, 자수고요. 파란 동그라미는 오화, 술토, 묘목, 사화, 축토입니다. 자, 하나씩 12신살 순으로 보겠습니다. 임목, 지살부터 볼게요. 임목, 지살, 병이고요. 식신이고요. 인호술, 삼합의 반합이고요. 일신상의 이동, 변동, 변화가 들어오고요.
이모일주에게 움직이고 변화를 줘도 괜찮은 시기죠. 임목행운. 다만 식신병은 소화기 개통, 위장, 비장 등의 순환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묘목 연사의 사고요. 오묘파가 되는 거죠. 파는 깨진다는 의미잖아요. 뭐가 깨질까요? 왕제의 파잖아요. 오화는 정제고 묘목은 상관이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묘목의 땔감으로 정제를 보려고 하니까 성급하고 잘 알아보지 않고 그래서 재성이 깨지는 거예요. 이성 문제로도 엇박이 나고 좀 성급히 행동하다 깨질 수가 있는 기운이에요. 대신에 기획하고 아이디어 내고 어떤 이 판을 즉흥적이기보다 신중히 고려하고 또 생각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신다면 또한 소득이 있어요. 묘목 행운은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을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토 월살 묘고요. 역시 서두르시면 안 돼요. 달빛에 움직이고 묘에 갇히고 멈춰지고 뭔가 잘 안 풀리는 시기예요. 이때는 묻어놓고 보관하는 재물 운용이 훨씬 유리하고요. 오화가 진토를 보면 욱도 터지죠. 어디서 터지냐? 이 관성, 토기운에서 터지는 거예요.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뭐 여명에게는 남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외골수적인 성향이 강해져서 보이지 않게 갈등이 올라와요. 이럴 때는 그냥 너는 떠들어라 그러시고 반응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수성에 가장 좋은 방법이죠. 사화 망신절이에요. 절은 절처봉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구간은 잠깐 중단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시고 또 그러면 나아지고 괜찮아지니까요. 너무 끝장을 보겠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지 않으시면 되죠. 남명은 이성 문제 뜻하지 않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잘 안 되겠죠? 왜? 절이니까요. 오화 장성태고요. 오자형이에요. 오자형은 한번 말씀드렸는데 분기탱천이고요. 그런데 이모가 오를 보면 왁 터지기보다는 이 태의 불안감이 짜증으로 주변을 좀 위태하게 할 수가 있어요. 불안 초조가 가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태로 오면 이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판단 미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거 말고 그 너머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여러 각도로 알아보시고 찾아보시는 게 낫죠. 괜히 욱 터졌는데 민망해질 수도 있거든요. 미토 반한 양이에요. 오미 합을 이루죠. 반한과 양은 재물적인 관점에서는 얻어질 게 있는 기운이에요. 안정의 기운이죠. 좋습니다. 신금 역마병이고요. 오신 의마 심원이라고 해요. 장생이 붙어서 후원의 기운이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 좀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죠. 내 주체성이 없이 도와주는 누군가에게 너무 의지를 하시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렇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모는 신금 행운에 잘 안 돼요. 그냥 생각 없이 맞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막 달리고 움직이고 이럴 여지가 높은 거죠. 그럼에도 조심하시고 중심 잡기 잊지 마세요. 육음, 육해, 목욕이에요. 육해는 성급함이고 목욕은 자기 과시, 감성계의 발달인데 이것이 같이 붙으면 막 축제 전야처럼 호들갑스러워져요.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시작만 있고 끝이 없거나 또 일이 좀 어그러지기가 쉬운 거죠. 신중히 천천히 속도 줄이셔야 되고 또 신호도 잘 지키셔야 돼요. 술토 화계 관대예요. 이모에게 술토 행운이 오면 명예욕이 엄청 올라가요. 가오 잡는다 뭐 이러잖아요. 드러나는 거, 보여지는 거 또는 감투, 또 어떤 와 해주는 추대에 현혹되기가 쉽죠. 그렇게 돈이 나가는 거예요. 100만 원 쓸 거 300만 원 쓰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타인의 충고를 무시하고 또 유아 독존이 되기가 쉬운 거죠. 이 시기는 내실을 기하셔야 돼요. 내실. 건강도 중요하고요. 현재 입지, 하고 있는 일에 디테일이 좀 빠진 게 없나 챙겨야 되고요. 외적 요인은 그 다음 문제예요. 기억하세요. 해수, 겁살, 걸록이고요. 이모에게 해수는 암합의 기운이에요. 해수가 다른 데서 충형을 맞지만 않는다면 나가는 게 있어도 수수료 정도고 난관에 봉착돼도 꾸준히 밀고 가시면 결과물이 나쁘지 않죠. 자수, 제살, 제왕, 좌우충을 조심하셔야 돼요. 제살은 귀가 매우 얇아지는 시기거든요. 제왕이면 더 귀가 두꺼워야 되는데 내 귀에 속삭이는 이 캔디가 바람이 독인지 설탕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좌우충은 무조건 돈의 충돌이겠죠. 그러니 한마디 한마디 생각, 판단, 결정 하나하나에 섣불리 결론 짓고 뱉어내시면 안 돼요. 갑자기 뒤통수 맞는 시기가 바로 이모에게는 자수행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축토 천살쇠, 축오 원진 귀문이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감정적인 요동, 신경의 날쌔이 아주 대단하죠. 그런데 이모에게 축토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은 부족한 거예요. 짜증은 나는데 갈등의 대상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좀 수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가 하자고 했잖아. 뭐 이렇게요. 이렇게 탓을 할 수가 있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장의 욱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을 먼저 좀 판단하셔야 되죠. 자, 조심 방향 보겠습니다. 보라색 동그라미 방향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망의 방향은 안 가는 게 좋죠. 신유예요. 신금 남서 8시 방향, 유금 정서 9시 방향이고요. 그리고 진토는 남동 4시 방향이죠. 결국 누구에게 손 벌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방향이에요. 축토 동북 1시 방향. 후회할 방향이고 특히 내 육친의 운기가 약해지는 방향이에요. 이사 특히 가시는 게 아니겠죠. 기준은요.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를 기준하고요. 그 집안의 세대주 단체의 대표자 기준이에요. 나머지는 편법적인 것만 안 하신다면 조심하신다면 괜찮겠죠. 이모일주 나머지 신사의 건강 보겠습니다. 천복귀인, 명예의 길신이에요. 정관의 업상에 유리하고요. 관, 공직, 공사, 교육, 의료, 상담, 컨설팅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명예, 후원성, 또 승진에 유리함으로 들어오는 기운이죠. 탕화는요. 오화는 오화, 축토, 진토가 오면 탕화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 기복, 의심, 짜증, 잔소리, 염세 여러 감정의 기복이에요. 비인살은요. 비인은요. 양인의 반대말 같은 거예요. 양인이 발산의 이 극대화된 아이콘이라 한다면 비인은 도리어 수렴의 극대화인 거예요. 그래서 비인을 둔 일주는 차분하거나 센서티브한 이런 섬세한 업상이 좋은 거예요. 다만 용두사미가 좀 될 수가 있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겠죠. 다음에 비인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고요. 여튼 이모일주 비인살입니다. 구추방에 불미스러운 이성 문제가 올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한 재물 손재 올 수 있겠죠. 재성을 더 자세히 봐야 되고요. 관성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모일주가 재성 관성이 사주원국에 좀 흩어져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기 제어를 일부러라도 의식하시면서 사셔야 되세요. 천복성. 복복자고요. 복이 많은 거죠. 천복성은 서서히 잘 돼요. 처음부터 빵 터지기보다는 서서히 상승하는 거죠. 음덕도 있고요. 나도 잘 읽어내고요. 복을 타고났다라는 거예요. 건강 볼게요. 수기운의 유무가 중요하고요. 신약하다면 순환계, 생식기, 신장, 방광, 췌장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혈류의 순환도 제어 조절 잘 하셔야 되죠. 자, 이모일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모일주는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닌 일주예요. 유유자적해 보이고, 젠틀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도 않고요. 정제를 깔고 있으니까 자기 이득이 되는지 아닌지 숨기지 않고 관심을 보이고요. 근검절약하고요. 좀 개인적으로도 보이지만 외적 이미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좋은 장점이죠. 그런데 아래에 불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면은 어떨까요? 정제되어 보이지만 활활 불덩어리인 거예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자극을 즐기고요. 또 풍류가 있고요. 단지 그 순간 오늘 놀아야지 그 다음날 되면 누구시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모는 말씀드렸듯이 내 등에 태우는 사람을 잘 안 바꿔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번에는 내가 한번 타볼래? 이래도 설령 이모가 상대방에게 오해의 여지를 둬도 진짜 오해인 거지 섣불리 그러니 김칫국 마시면 안 돼요. 오늘 이모일주 일부 종사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네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일부 종사는 일부 종사죠. 참고하시라고요. 자, 저는 가보겠습니다. 컨디션이 좀 그랬는데 말하다 보니까 괜찮네요.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 목사입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